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페이지 몇 페이지? 책 페이지 53페이지. 뭐가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왜 여기서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죠? 버스 타고 왔는데 어디까지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종착역이 어디까지 가려면. 처음에 뭐였었죠?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배우겠는 게 무슨 법부터? 무슨 법? 국토의 계획 용해에 관한 법률. 제일 먼저 나왔던 거 용어정의 했었죠? 그 다음에 본론 내용의 첫 번째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자.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자.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눠라 그랬어. 어떻게 나눠라 그랬죠? 도시군을 나눠라. 크게 둘로 나눠라. 첫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수립 절차들. 수립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한다? 입안부터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다? 결정한다. 입안 절차, 결정 절차. 결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기까지가 수립 절차와 관련된 것들. 자, 도시화 수립됐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건데 그 도시화 수립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만 도시화를 수립한다? 5가지. 용기도 정지. 요것만 도시화 수립한다 그랬었죠? 그러면 용기도 정지가 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내용이란다.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입안 절차, 결정 절차. 그 다음에 도시화 수립 내용, 용기도 정지. 그죠? 그 중에 용이 뭐였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평에 관한 게. 그럼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용도지구가 뭔지, 용도구역이 무엇인지 이거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 살펴봤었잖아. 자, 먼저 용도지역은 첫 번째 살펴보는 게 개념이었었어요. 그건 용어지역에서 나왔었지만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 지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럼 용도지역 개념 두 번째. 그럼 용도지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 종류. 용도지역의 종류. 크게 몇 가지가 있고 4가지가 있고 도, 관, 농, 자 다시 세분화된다. 그죠? 쭉 나눠진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다? 용도지역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다? 21가지가 있다. 거기까지. 그래서 쭉 내용 설명해야 되고. 세 번째. 그러면 용도지역이란 종류 21가지를 만든 건 구경하려고 만들었다? 토지에다 지정하려고 만들었다? 지정을 만들어. 그럼 토지에 지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정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지정 절차에서는 먼저 지정권자가 먼저 나와요. 그럼 누가 지정할까? 지정권자는 누구죠?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결정 고시한 자.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무슨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자. 그 자가 결국 일반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을 먼저다 지정한 지정권자가 된다.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권자는 누구랑 동일인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다. 그럼 결정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원칙은 누가 결정권자다? 원칙은 중간 내방 누구죠? 시도지사 결정권자. 지가 지정권자니까 그자는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장.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있다? 최고대빵 국장. 이자가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권자는 결국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항상 쓸 때는 높은 자부터 쓴다. 원칙 예외를 쓰지 않고 높은 자부터 쓰는 게 원칙이야. 그럼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이 자들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다. 그럼 지정 절차는 좀 전에 원칙적으로 무슨 계획으로 하라고 그랬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예, 여기다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근데 항상 도시군 관리구만 그렇게 할까? 공법은 원칙이 있으면 꼭 뭐가 있다 그랬어? 예외가 있다. 그게 공법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뭘 한다?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도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여기는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이러한 지역은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두 가지 특별한 예외가 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의제.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결정고시 의제 있었죠? 그래서 지정된 거로 본다는 게 뭐였었죠?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으면 매립준공 인갈부터 그 구역은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있었죠?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둘로 나눠져. 뭐뭐로 나눠지죠?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첫째는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무슨죠?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몇 가지를 지정하면 5군데 구역을 지정하면 그 5군데마다 항어산 택전 이런 5군데 구역을 지정하면 무슨 적으로 본다?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모든 거로 본다?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있었죠? 자, 두 번째 여기가 무슨 적인데? 관리적이란 용도적인데 요 관리적 위에다 여기다 뭘 지정했어? 농지법에 나오는 뭘 지정했어? 농업진흥지역. 이 지역은 더 이상 용도적이 관리적이 아니라 바뀐다.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인데? 관리지역에 산림인데 나무들이 있는 관리지역이야. 근데 이 산림을, 요 관리지역을 이번에 뭐로 지정했습니까?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보전산지로 지정했다. 이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 지역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이랬었죠? 그게 결정고시 이제는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났어? 지정이 끝났어. 용도적 지정은 그 예외까지 다 살펴봤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용도적을 지정하는 건 심심해서 지정했다? 일정한 목적이 있어서 지정했다? 일정한 목적. 그걸 뭐라고 한다? 그 용도적 지정고시의 효과. 무슨 효과가 나타날까? 그건 뭐로 나타난다? 네 글자의 효과로 나타난다. 네 글자가 뭐죠? 행위, 제한. 용도점마다 지정하는 건 심심해서 지정한 거 아니야. 각각의 지정한 용도점마다 특별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걸 지정했다. 그 효과는 뭐로 나타난다? 행위제한으로 나타난다. 몇 가지 행위제한이 있다? 3가지 행위제한이 있다. 뭐 있죠? 첫째,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아무거나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제한. 너무 뚱뚱하게, 너무 뚱뚱하게 짓지 말라. 너무 넓게 짓지 말라. 건폐율제한. 너무 쭉쭉빵빵으로 짓지 말라. 용적률 제한. 그래서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에 따라. 그죠? 그러면 저 건축 제한에 가는 거, 건폐율에 가는 거, 용적률에 가는 거 쭉 살펴봐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이 뭐에 가는 거? 용도적과 가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가는 거? 용도지구도. 그런 내용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도 있었고, 용도구역도 있었다. 그럼 저 용이 그렇게 3가지가 지난주에 다 살펴본 거. 자, 그럼 용 다음에 뭐죠? 용 다음에 뭐죠? 기가 뭐죠? 기반시설의 설치전 및 또는 개량에 관한 게 기반시설이 설치전 및 또는 개량에 관한 게. 그럼 이제 뭐 살펴야 돼? 기반시설 또 기반시설 설치, 그죠? 기반시설과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로 들어가자. 또 두 번째, 그럼 첫째, 기반시설의 종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더라. 방공보, 교환, 공유. 그 중에 몇 가지는 꼭 외워야 된다 그랬었죠? 그럼 기반시설의 종류. 자, 기반시설 중에 특히 무슨 기반시설이죠? 특히 무슨 기반시설? 종류 중에 기반시설 중에 공동구라는 게 있어. 그 공동구, 유통공급시설 중에 하나인 공동구가 있어. 그럼 이 공동구 땅속에다 설치하죠? 이거 설치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구 설치 관리한 거 있었죠? 그 내용도 쭉 살펴봤었고, 하나 더 있긴 있어. 광역시설 설치 관리라는 게 있어. 그건 별도로 다 우리 문제에서 별도로 정리했었어. 그래서 광역시설, 공동구 설치 관리, 광역시설 설치 관리, 그런 기반시설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기반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되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그럼 하늘에 여기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각종 기반시설이 둥둥 떠 있죠? 그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특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다 도로 만들려고, 여기다 공원 조성하려고, 여기다 학교 지으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각각 결정것이 되면 이때부터는 이걸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때는 홍길동이라고 부르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하자. 근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아직은 설치한 거다.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수립한 당사다. 계획만 수립했죠? 실제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도로 만드는 사업, 공원 조성하는 사업, 학교 짓는 사업. 이런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그걸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그럼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첫째, 사업 시행 절차 쭉 나왔었죠? 자, 그 사업 시행 절차 제일 먼저 뭐 했었죠? 도로 만든다고.
도시군 관리객이 결정고시된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그랬더라? 그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객이 결정고시되었다. 줄여서 한 단어로 말하시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 다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됐다. 줄여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다. 그럼 도로 만든다고 계획이 수립됐다 이 소리야. 그럼 도로를 만들겠다고 계획이 수립됐다는 걸 법률용어로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란다. 그럼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뭐부터 해야 된다? 이 도로 만드는 거 급한지 천천히 되는지 계획을 수립하죠.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단계별 집행. 몇 월 내 수립한다? 원칙적으로 3월 내, 예외 2년 내 수립해야 된다.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 그때 수립할 때 구분해서 수립하죠? 어떻게 구분해?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하자. 이거 급하다. 지금부터 몇 년 내 사업을 시작할 거다? 3년 내 하겠다. 몇 단계? 1단계 집행에다 포함시키고. 이거 급하지 않아. 3년 후에 할 거야. 그럼 몇 단계? 2단계에 집어넣어버리는 요 구분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 그럼 처음에는 2단계가 대부분이고 3년 후에 한다고 했다가 급하면 3년 내에 들어오면 어느 시점에 가면 3년 내에 해야겠다는 시점이 오죠? 그러면 그때 2단계 집행은 다시 검토해서 몇 단계? 1단계 집행에 포함시킬 수 있다. 2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와. 그럼 이제 3년 내에 사업을 시작한다. 됐잖아. 그럼 이제 뭘 정해야 돼? 뭘 정해야 돼? 누가 도로 만들지? 사업 시행자. 이제 사업 시행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누구냐? 예외적으로 누가 아니냐? 그 중에 지정 시행자도 있고 이렇게 시행자가 나오겠죠? 자, 시행자가 정해졌어. 그럼 시행자가 할 일이 뭐야? 시행자가 정했어. 네가 해. 그럼 이 시행자 할 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그 계획을 무슨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였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해도 된다는 얘기야?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도 된다. 이 소리라겠죠. 그럼 사업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다? 수용. 보상비 주는 거. 보상비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다 퇴거시키고 공사 들어간다. 시공. 공사 다 끝났어? 제대로 했는지 검사해야 되나 해야 되죠? 그걸 뭐라 부른다? 준공 검사 받고 공사료 공고하면 공사는 다 끝났다. 단 이 공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비용을 누가 받아올 것이냐, 그죠? 국가가 사업을 할 때는 국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 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 할 때는 그 자가 부담을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현저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나 시군이 있으면 그 자들에도 지방자치단체도 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국장이 현재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군의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부담시키기 전에 누구랑 먼저 협의해야 된다? 행정안전부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뭐 끝난 거? 그것까지가 정상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들 끝.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야. 자, 문제는 도로 만든다고 도시군화를 수립됐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런 땅을 뭐라 부른다? 그런 땅을 장기 미집행, 그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참 용어가 어려워, 그죠? 이 공법이 어려운 게 단어 하나하나가 어려운 거야. 내가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내가 초기에 약속한 거 있었는데 내가 자격증 하나 따겠다고 했는데 뭐 딴다고 그랬어? 옛날에 내가 자격증 하나 딴다고 했는데, 예? 굴착기 기능 자격증, 그거 굴착기 기능 자격증 저거 따려고. 어제 산 갔다가 내가 자주 이만큼 나버렸어서 내가 분명히 이쪽이 낮거든. 그러니까 이쪽을 더 높여야 된다고. 나중에 땅이 꺼지면 물이 이렇게 흐르면 안 된다고. 전류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놈의 새끼가 괜찮대. 그 굴착기 공사하는 새끼가. 그럼 그냥 놓고 가버렸어. 안 해달라? 땅이 꺼져버리면서 이쪽에 낮아져가지고 물이 전류를 잡고 일로 흘러가지고 지금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포크레인 또 한 번 또 불러야 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에이씨, 안 되겠다. 내가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차라리 가서 그냥 내가 까문개는 게 더 편하겠다. 그래서 자격증 따려고 어제 그래서 갖다 놓고 봤더니 어렵대. 1차도 왜 용어가 어렵대. 그래서 읽어봤어. 다 영어야. 가만히 봤더니. 그러니까 어렵지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래도 한 3분의 1은 알겠어. 왜냐면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잖아. 고시 과목에 영어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단어는 33,000 보캐블러리인가 뭐 그런 것도 있어. 그거 다 외우고. 그러니까 단어는 웬만하면 주워 듣거든. 아무리 오래됐어도 조금 까먹긴 했어도 아주 살아있는 게 있어,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읽으니까 뭐 읽으면 해. 그래서 혼자 해도 되겠다. 그래서 목표 8월 중순에 내가 자격증 딸 거야. 일단, 아니, 시험부터 1차부터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20일에 원서 접수하고 8월 10일경에 우리 휴가 기간 있죠? 그때 공부하려고.
한 4일, 5일 정도만 바짝하게 한번 밀어붙이면 뭐, 그래서 24일날 교보문 가서 책 사갖고 와가지고, 책 한 5권 정도 나와 있어, 시중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봐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사다가 갖다 놓고 한번 혼자 그 휴가 기간에 독학해가지고 일단 1차부터 붙어야 뭐 2차는 중장비 학원에 나가야 되는데 학원이 저쪽에는 없더라고.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데 남양주 학원 갔을 때 오후에 가서 잠깐만 가서 연습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하여튼 실기는 필기 붙으면 2년간 유예야. 2차는 이제 실기 시험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필기부터 따놔야지. 왜냐면 필기까지 하려면 5일 동안 학원을 더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학원 안 나가서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잘 딸 거야. 근데 뭐하다 걸리겠지? 포크레인이 왜 나왔냐 갑자기? 지금 어디까지 갔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 고시했죠? 그래서 수용에 들어갔죠? 공사 끝났죠? 다 끝났어. 비용까지 줬어. 근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어떤 땅? 용어가 어렵다고 말하다 거기 가지 않나? 용어가 어렵다. 장기 미집행 무슨 땅?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참 길어 그죠?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맞죠? 예,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말로 하면 어떤 뜻이야?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장기, 오랜 기간 동안 미집행, 시행되지 않고 있는 어떤 땅? 도로 만들겠다는 예정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그 땅. 그러니까 뭐는 수립되는 거야? 도시군 관리원 수립돼 있으니까 무슨 땅이야? 도시군 계획설. 그 땅, 도시군 계획설 부지. 이 말이야. 그 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라는 게 있었죠? 자, 크게 셋으로 나눠져. 첫째, 몇 년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2년이 지나도 시행될 때. 두 번째,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될 때. 마지막,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이렇게 셋으로 크게 나눠지죠? 첫째, 2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는 장기 미집행 그 땅이지만 여기서 첫째,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수립되지 않았어?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가 수립되지 않았어?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수립하는 게 뭐였었는데? 단계별 집행계. 아까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시했으면 그로부터 3월 내 예외적으로 2년 이내 뭐가 그랬어? 단계별 집행 수립하기로 했잖아. 급하냐? 천천히 해야 되냐? 1단계에 넣을까? 2단계에 넣을까? 이거 해야 되잖아. 근데 몇 년이 지났어? 2년 지났어. 그거 수립해서 안 했어? 안 했어. 수립은 됐는데 몇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대. 그럼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 그럼 결국 몇 단계로 수립됐다는 얘기야? 현재 2단계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럼 2단계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3년 내에 사업 시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앞으로도 3년 내에 안 한다. 그럼 3년 동안은 뭐 하라는 얘기야? 그럼 멀뚱멀뚱 보상비도 못 받고 기다리고 앉아있으라 이 소리잖아. 이 사람 열받기 시작해. 열 안 받아? 열받죠? 요 열받는 사람 열 식혀줘야 돼? 안 식혀줘야 돼? 식혀줘야 되죠. 그럼 뭘 해줄 수 있다? 3년 동안 아직 도로 안 만들 거라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기다 뭐 하자? 일부 개발행위 좀 하자. 일부 개발행위 좀 하자. 뭐 내준다? 허가 내주겠대. 몇 가지 허가? 3가지. 첫째, 자 나중에는 다 철거할 것들이죠. 그러나 첫째, 가설건축물 임시로 짓는 거 그거는 저죠. 허가 내줄게. 졌다가 3년 지나서 도로공사하면 이거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되죠? 그래 네가 철거해. 그럼 허가 내줄게. 너 거기다 쳐. 가설건축물 건축. 두 번째, 공작물 설치해. 허가 내줄게. 세 번째, 기존에 이미 건물이 있었다면 그 땅에는 꼭 나대지만 있는 거 아니죠? 건축물이 있는 땅도 있죠? 그럼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그거 뭐 하는 건 허가 내줄게. 고쳐 짓는 거. 고치는 게 뭐 있죠? 개축, 재축. 요새같이 빗면 나가지고 그 유실됐어? 그건 뭐죠? 재축. 그거까지는 허가 내줄게. 그래서 몇 가지 허가 내준다? 3가지. 가설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기존 건축물에 개축, 재축 허가 내줄게. 자, 설치했어. 그래서 3년이 지났어. 그거 갔죠? 그래서 3년 지났더니 드디어 뭐 한대? 도로공사 들어간대. 그럼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까지. 여기다 아까 허가받고 설치한 2가지.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 기존 건축물은 관계없어요. 그건 보상비 주는 거고. 그럼 새로 설치한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 이거는 뭐 하겠다? 소유자 부담으로 뭐하라? 철거 등 원사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철거 안 한다? 강제집행,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그것이 몇 년 지났을 때? 2년 지났을 때. 자, 10년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는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위에는 건축물 정참으로 돼서 뭐 할 수 있다?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내 토지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때 매수 청구 들어오죠? 자, 그때 매수 청구에 관련돼서는 몇 가지 쭉 나와 있어서 세 번째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건 시험 문제 항상 몇 순위? 0순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매수 청구는 거의 매년 시험 문제 났다시피 하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몇 년 지났죠? 20년. 그래도 400씩 되잖아. 그럼 어떤 효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 시한 그것은 뭐한다? 효력을 잃는다. 자, 사람들이 20년 지났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시는 누가 하는 거야? 실효고시 누가 하는 거였죠? 누가 할까? 실효고시. 그래, 여기 더 이상 여기는 도로내기로 했던 거 없어지게 했어. 효력이 상실됐어. 안 만들어. 라는 거 누가 고시할까? 누가 할까? 잘 생각해봐. 애올려가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 무대고 애온다고 그게 애워지는 머리가 아니거든. 잘 생각해봐. 예, 누구죠?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들. 지가 결정했잖아. 여기가 뭐라고? 도로 만들겠다고. 결정고시했죠? 근데 효력이 상실됐어. 그럼 효력 상실됐다는 것도 누가 고시해야 돼? 결정권자인 지가 고시해야 되죠. 여기 20년이 지난 다음날 효력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20년 되는 날에 다음날이 며칠인지 나오죠? 그 며칠 0시부로 여기는 더 이상 도로내겠다는 도시군계시설 결정시작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라고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고시합니다.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죠? 시도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 이렇게 되니까 그럼 국장은 어디다 고시할까? 국장은 관부에다 고시할 것이고 시도사, 대도시장은 공부에다 고시하겠죠. 책에 보면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이 자들이 누구다?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쭈루룩 하고 정리가 꼭 무슨 소설책 홍길동정 읽듯이 그냥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밀려 나가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한창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허부적거리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 여기까지가 언제 배운 거야?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뭐가 끝난 거야? 거기까지가. 뭐가 끝난 거야? 용기. 기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면 돼. 어떻게 보시죠? 첫째, 기반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절차. 아까 사업 시행 절차 쭉 나가는 거. 세 번째가 마지막,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 이렇게 세 가지가 기반설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이다. 아시겠죠? 체계를 그렇게 잡으세요. 자, 이제 기가 끝났으니까 세 번째 뭐 봐야 되죠? 도.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알고 싶어요? 어디 가면 돼? 마곡지구. 뒤가 어디야? 이쪽이 아니야? 저쪽이야? 나는 맨날 자꾸 이쪽 마곡지구로 가냐? 그래, 저쪽. 나는 뒤가 아니야? 앞이야? 예, 앞에로 가면 돼. 자, 그 마곡지구에 가서 보면 된다. 그죠?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서 본다? 안 본다. 왜요?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했다? 따로 법률로 정했다. 그 법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무슨 법 가서 보시라? 도시개발서 거기서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생략했다. 그럼 네 번째 뭐가 나오죠? 정비사업. 그럼 정비사업에 관한 걸 알고 싶어요? 그것도 여기서 볼까? 아니요. 그건 더 많아 내용이. 더 많아. 도시개발도 더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뭐 하자? 따로 법률을 만들자.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서 보자. 그럼 마지막 뭐만 남았다? 지. 그게 이제 뭐죠? 여기 나오는 오늘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뭔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 단위 수립. 이게 왜 자꾸 기침이 나오지? 이걸 끌까? 아니야? 잠깐만. 이걸 방향을 약간 틀어드릴까? 그러면 이쪽 뒤로다가 할게. 사실은 땀은 나는데 자꾸 부딪혀. 보자. 지금 체력이 소진해서 그래. 예, 체력이 완전 다운돼서 그래. 자, 보자. 그럼 먼저 뭘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뭔다? 지구 단위 수립하자. 이랬었죠? 자, 그럼 첫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일까? 이 지정권자부터 간단히 정리하죠. 누구일까? 누구랑 동일이다? 이코로 이렇게 쓸게. 지정권자는 누구랑 같다? 누구랑 같아? 한마디로 도시군 관리계획 뭐한자? 결정권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다 누구야? 도시구의 결정권자들 지정권자라 그래.
그리고 이 지구단위 계획도 다 뭐를 수립하는 거니까 도시군관리를 수립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다 도시군관리 뭐 하는 자? 결정권자가 결국 뭐 하는 자다? 지정권자다. 이렇게 정해야 돼.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얘들이 또 누구니? 이제 얘들이 또 누구니? 원래는 누구랬죠? 일단 원칙부터 써봐. 원래는 시도의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이렇게 써놓고 예외적으로 누가 있다? 국장. 두 번째 누가 있다? 해수장. 맞아요? 해수장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해수장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간다는 사람 손 들어봐. 가서 한 대 줘박을 거야 내가. 그건 어디에 들어가죠? 용도 구역 중에서 수산자원 보구역. 거기면 해수장이 들어가지. 딴 데는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지구단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분은 어디만 관계된다? 수산자원 보구역. 용도 구역만 관계된다. 그거 안 들어가. 국장만 들어가. 또 밑에 또 하나 있죠. 누가 있죠? 시도사. 예외적으로 아니야. 시장운수. 그럼 시장운수 여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아 들어가요? 왜요? 시장운수 지가 직접 결정하는 거 있었나요? 예, 시장운수 지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운수 지가 결정권자다. 그러니까 지정권자 되는 거야. 결정권자니까 지정권자 돼.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다시 정리해야 되죠. 어떻게 정리하죠? 순서대로 높은 자부터 항상 원칙 예외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쓰는 거야. 제일 높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국장. 이 부분부터 빼야 되죠? 국장. 그 다음에 누구야? 시도의사. 그 다음에 누구야? 대도시장. 그죠? 그 다음에 시장운수. 막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야. 여기서 겹치는 자가 있어. 누가 겹치죠? 대도시장하고 누구하고? 시장하고. 그럼 다시 말하면 시장운수 속에 시장에는 누가 포함돼? 시장은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안시장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대도시장은 따로 쓰지 말고 이제 얼리 겨들어가야 돼. 시장 속으로 겨들어가야 돼. 그래서 빠져. 그리고 빠진 게 아니라 전리 들어간 거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남는 게 누구다? 시장, 군수. 이 자들이 뭐 하는 자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자,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자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왜 얘들일까? 이거는 그냥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고 이 원리를 먼저 이해가 돼야 맑게 알아듣는 거지. 그게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공법이 휘발성이 강한 이유는 왜 휘발성이 강하더냐? 이해도 안 하고 무대부로 외우려고 하니까. 그 무대부로 외우는 거야. 사실은 공법 교수 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 되게 많아요. 뭐 설명 안 해. 그냥 핵심 정의래. 똑똑똑똑. 그러고선 좋죠? 간단하죠? 예, 간단해. 근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암기가 안 돼. 왜? 이해를 못했는데도 뭘 외우라는 얘기야. 그게 외워지느냐고. 휘발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하게 외우니까 휘발성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자꾸 하면서 외우면 한 번 이해됐으니까 아 그래서 이랬었어. 안 까먹어 그러면. 근데 무대부로 그냥 막 주입식으로 다 막 때려 넣어버리는 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면서 그 수학에 대해서 수학에 도형 있죠. 그걸 가르치는 강사가 나와서 초등학생을 갖다 놓고 그 도형을 이렇게 종이 쭉쭉 오려가면서 가르치는 거 보면서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아 저래서 저렇구나라는 걸. 그 산수죠. 수학 단위 산수를 초등학생 가르치는 걸까? 나도 다 외웠던 거거든. 그냥 공식대로 다 풀었던 거거든. 근데 그 공식을 왜 그렇게 공식이 나왔는지 알아서 몰랐어. 우리 때는 뭐 하는 거야? 무대부로 외우래. 그럼 외우래. 그럼 외워서 풀으면 돼. 그럼 외워서 대입하면 어떻게 하죠? 톡톡톡 답이 나와. 그런데 왜 그런 공식이 나왔지? 이유를 몰랐던 거야. 근데 듣다 보니까 아 저래서 저렇구나. 나도 보면서 신기해서 한 30분 동안 내가 그걸 계속 봤다니까. 지금 써먹을 일도 없는 걸. 예, 그걸 다가 그 산수를 들여다보면서 아 저런 원리구나.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공법도 법을 만들 때는 심시해서 만든 게 아니야.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그 만드는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걸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알아가면서 정리하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무대부로 그냥 막 외우라고 그냥 간략간략하게 딱딱딱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거든. 공법은 그렇게 못하는 과목이야.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죠? 결론은 딱 하나야. 휘발성이 강하다. 체계도 없고 그냥 막 무대부로 때려내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가는 이유는 이렇게 가서 결국 이렇게 갔다. 여기까지야. 자, 두 번째. 그럼 지정하는 거 어디다 지정하지? 항상 누가 지정하지?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말하죠. 그럼 지정, 대상, 지역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첫째, 다음 같은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 CAN. 그죠? 지정할 수 있다. 아니, 다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구 단위로 지정할
지정하여야 한다. MUST.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다도 지정할 수 있다?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 지정해야 되는 지역들, 이거는 도시적이든 도시적이 아니든 불문하는 거야. 다 그래. 근데 이 세 번째 건 반드시 어디에서만? 도시적 외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가르칠 때 이건 도시적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이건 도시적이 아닌 지역이다. 이렇게 지레 짐작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교수들도 있어. 수렁털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두 가지는 도시적이든 도시적이 아니든 다음 같은 이러이러한 지역들은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지역들은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된다고. 요거는 특히 도시적 외에 도시적 외하면 어디죠? 관농자. 도시적이니까 어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럼 지정할 수 있다. 머리점을 따서 어떻게 하고 그랬죠? 이거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게 그래서 첫째는 머리점은 용도, 정택, 태산관. 뭐라고? 용도, 정택, 태산관 지역의 얼마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풀으라 그랬죠? 여기 뭐야?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이죠? 아니야. 용도 지구. 용도 지구만 시험 문제 낼까? 아니,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이렇게 시험 문제 낸다 그랬어. 용도 지구 이렇게 내지 않고 용도 지구를 풀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 뭐였었죠?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그 중에 주로 개발되는 지역들을 보통 지정해요. 그럼 개발되는 지역이 어디죠? 바로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인지구 또는 복합용도지구 이런 데는 다 개발하겠죠? 자, 그런 지역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데는 뭔다?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지. 그 다음에 얘는 용자고 용, 도, 도시개발구역, 정, 정비구역, 택, 택지개발지구, 용도정택, 대, 대주성지구, 대지주성사업지구, 대주성사업지구, 대산,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그 다음에 관광단지와 또 하나 관광특구. 둘 다야.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어디도 지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주역, 공원에서 이건 지정되는 지역, 해제되는 지역. 첫 번째 건 지정되는 지역이야. 두 번째 건 해제되는 지역. 개도시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 이건 해제자. 세 번째는 뭐 하는 지역? 녹지지역을 뭐로 바꾼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이건 뭐 되는 지역? 변경되는 지역. 녹지지역이 주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뭘 한다?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이것들의 다 공통점은 뭘 공통점으로 한다? 이 세 군데 전체를 한마디로 공통점. 뭐 하는 지역들? 개발하는 지역들. 이거의 공통점 뭐란다? 개발되는 지역들.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 주로 개발되는 지역들이야. 두 번째는 지정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죠? 위에 있는 거에서 봐야 돼.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특히 이런 경우는 지정하여야 한다야. 지정할 수 있는 이 중에서 특히 이런 경우는 지정해야 한다. 첫째는 어떤 거? 정택이 정비구역과 택지구역에서 뭐가 끝나고 사업시행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는 점. 뭐 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로 어쨌든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가 정택에 관련된 거. 두 번째에서 뭐였죠? 개도시군 중에서 어디만? 시공이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그때 면적이 얼마나 해제된다? 30만 제곱미터 생기면 거기도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이게 정택이 이제 시공이죠. 세 번째는 무슨 지역을? 녹지 지역을 뭐로 바꾸는데? 주상구로 변경하는데 이때도 면적이 얼마부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뭐 해야 된다?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된다. 그럼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떻게 해야 돼?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써놓을 때 녹지 지역을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자. 이렇게 됐잖아. 그죠? 할 수 있다가 뭐로 바뀌었다?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버립니다. 요 두 군데만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서 하야대로 바뀌는 건 면적이 얼마부터 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야한다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어디에서는 지정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해당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되는 지역. 자, 쉽게 말하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야? 그림 동그라미를 그릴까요? 여기가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여기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됐잖아. 그럼 두 군데 걸쳐서 지정하는데 여기를 지구단위로 지정하는데 그때 걸쳐 있는 면적 중에 어디 차지하는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에 차지하는 면적이 최소한 100분의 50 이상, 반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야 돼. 나머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어도 좋지만 목이 어젯밤에 한밤중에 전화 2시간 동안 했더니 목소리가 가라앉아 버렸네. 거기 산에 주인들하고 통화를 하라고. 하여튼 돈 10원 한 장 갖고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골치 아파가지고 그럼 땅을 왜 샀어? 이씨 사지 말지. 그래서 뭐 이거 공사비 들어갔죠. 나는 이거 좀 빼줘야 되지 않느냐고 뭐 별 전화가 다 와가지고 그걸 한참 또 얘기했더니 목이 가라앉아 버렸어. 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게 전체 면적이 얼마? 100분의 50 이상이고 나머지 면적은 다른 지역이야.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데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이죠.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지구랍니까? 개발진흥지구를 뭐를? 개발진흥지구를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야. 아까 우리 용도지구도 지정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건 특히 용도지구 중에 어디 있는 용도지구?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그 개발진흥지구를 말합니다. 딴 데는 아니고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한다. 그럼 도시적 외니까 그림을 그리면 또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죠.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지역. 그럼 도시적 외 하면 어디를 말한다고 해서 관농자. 요 관농자 이 안에 뭐가 지정됐다는 이야? 여기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이런 게 지정됐죠? 근데 요 빨갛게 지정된 이 개발진흥지구를 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다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왜 그러죠? 이거 뭐야? 원래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하자는 지역이 하지 말라는 지역이야. 개발을 진흥하니까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난개발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뭐 하라는 얘기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여기다 뭘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써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야?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여기는 개발진흥지구 니들 멋대로 개발하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개발하라고 뭘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아무 개발진흥지구라고 다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거기 이러이러한 용도지역 이후에 개발진흥지구가 또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잖아. 주산관, 복특. 지난주에 했었죠? 주산관, 복특 5개 개발진흥지구가 요 용도지역들 중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무슨 개발진흥지구, 어떤 용도지역에 무슨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냐. 그거에 따라서 거기를 지구 단위구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못할 수도 있대. 제일 공법 중에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파트입니다. 근데 애운다 안 애운다? 평상시 설명 안 해요. 이유는 시험 문제 15년에 한 번 정도 나. 근데 애우는 건 머리가 박 터져버려. 간단히 설명해봐.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듣고 말아. 자, 이렇게 관리지역을 정해. 그리고 보존관리, 여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여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어디에? 다시 첫째 계획관리지역 안에 뭐가 준다면 주복특이라는 개발진을 정하면 거기는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여기 두 번째 산업통개발지구, 그다음에 주거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복합개발진을 정하면 거기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도시적 외지역에 관광휴양 개발진을 정하면 거기를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다. 써 있는 건 간단해 보여. 근데 막상 그걸 문제로 내서 이게 맞나 틀렸어 하면 못 찾아. 하여튼 이것이 나오는데 애우지는 말아라. 애우라고는 안 하겠어. 2차만 하는 사람은 하세요. 근데 1, 2차 통신은 애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 그래서 이건 그냥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들을 뭐로 할 수 있다? 지구 단위로 했다. 이건 어디에서? 도시적 외지역에서
개발진인지로 지정되죠. 그때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 데나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용도적에는 이러이러한 개발진인지가 이러이러한 용도적에는 이러이러한 개발진을 지정했을 때 그 궁합이 맞을 때만 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야. 아셨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해. 이것만 외우면 돼. 1, 2번은 안 해도 돼. 어디를? 용도지구를 뭐하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그 건축제한 등이야. 그런 행위제한들을 뭐로다 대체한다?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한다? 대체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에 뭐가 지정됐어요? 여기에 뭐가 지정됐다는 얘기야? 용도 지구가 지정됐다는 얘기야. 그럼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용도지구 안에서는 무슨 제한했다? 행위제한, 건축제한 있잖아요. 그 건축제한 같은 행위제한 있죠. 이 건축제한 같은 행위제한인데 이번에 이 용도지구를 뭐 해버리겠대? 폐지해버리겠대. 그럼 용도지구가 폐지되면 뭐도 날아가는 거야? 그 안에서의 건축제한도 행위제한도 같이 날아가죠?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행위제한은 없애버리겠어? 요거는 그대로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어. 용도지구만 없애버리고 그 안에 있던 행위제한은 그대로 살리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살리는 걸 뭐로다 살리려고 하느냐? 바로 지구 단위로 대체하자 이거야. 그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자. 그럼 지구 단위로 대신하려면 뭘 지정해야지 지구 단위로 수립할 수 있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돼야 지구 단위로 수립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에서의 건축자 같은 행위자를 뭐로다 대체하려고?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여기를 뭐로 정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지정됐던 걸 폐지해버리고 거기서의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거기다 뭘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요거는 어디에서만 이런 내용이 적용된다?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그게 중요한 거야. 아셨죠? 예,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아셨죠? 예, 요까지가 뭐 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끝. 자, 이제 지구 단위 지정되면 그 안에서 무슨 계획 수립하자? 지구 단위 수립하자. 그럼 수립권자는 누구랑 똑같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 즉 아까 결정권자 있죠? 저 사람들 누구누구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고자들만 지정권자로 오셔라. 이게 첫째고. 두 번째, 그럼 수립 내용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쭉 들어있어. 그중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2번하고 동그라미 4번 2와 4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박스 위에 써있죠? 그 2하고 4가 뭐라 그랬죠? 2번 대통령이 여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가는 게 들어가야 되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4번 건축물이 들어간다 그랬죠? 건축물에 관련된 네 가지 사항 건축물의 첫째 용도 제한, 두 번째 건폐율, 세 번째 용적률, 네 번째 높이의 체관도 또는 체조의 한도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용건용 높이 요거에 관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포함 MUST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오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 기준 수립 기준이 있겠죠. 기준 누가 정한다? 예, 국장이 정한다. 항상 기준은 그냥 국장이 정한다. 자, 근데 이거 수립할 때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해야 돼?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수립하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뭐가 정된다? 지구 단위가 우선 정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하고 지구 단위에서 현재 수립되는 건폐율 용적률로 다르면 뭐가 우선해야 돼? 지구 단위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이 우선하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우선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머릿속에 뭐 문제 오나?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그것만 생각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면 아니야. 그게 달라질 수도 있어. 무슨 계획으로? 지구 단위로. 또 건축 제한 있잖아. 각 용도지마다 건축 제한 있죠? 그것도 어디서 다르게 할 수 있어? 지구 단위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완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때는 그 강화했다면 강화한 대로, 완화하면 완화한 대로 무슨 계획대로 해야 돼? 지구 단위로 되지. 해당 용도지에서의 건축 제한은 그것만 지주라고 적용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무슨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지구 단위에 맞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꼭 지구 단위에 딱 맞아야 될까? 안 맞아도 되겠어. 어떤 것들? 일정한 가설 건축물 설치할 때 우리 책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일정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 예를 들면 존치기간이 몇 년? 3년 이하 되는 그런 가설 건축물 또는 공사용 세 번째는 그죠? 지금 이거 재복구용 가설 건축물 요새 오늘 비 엄청 내왔죠? 저도만 재복구용 가설 건축물 하나 더
하나 더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 세 가지 이런 가설건축물들은 굳이 지구 단위 기대로 맞게 됩니까? 안 맞아도 됩니까? 그거 안 맞아. 왜? 임시적으로 설치만 한 거야. 그러니까 좀 있으면 그건 없애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구 단위에 그건 사라질 것들이니까 임시적인 거니까 꼭 지구 단위에 안 맞아도 좋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까지 하고 자, 네 번째가 해위제한. 그 지구 단위에서 나타난 그 효과죠. 어떤 효과 나타날까? 지구 단위에서 하는 효과들은 첫째 뭐 할 수 있죠? 도시 지역과 무슨 지역에서 도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눠서 그래서 각각 뭔다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것들이 있어. 그죠? 첫째는 건축 제한도 완화하고 건폐율도 완화하고 용적률도 완화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완화시켜 줍니다. 그중에 도시 지역에서 완화시켜 주는 게 첫 번째 무슨 완화가 있다? 첫째는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 줘. 뭐를? 높이 제한. 일단 높이 제한부터 높이 제한 완화시켜. 물론 건축 제한도 완화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애우지 말고 지금 높이 제한을 완화시켜 줍니다. 최대 어디에서? 도시정 안에 뭐가 적용되고? 아까 도시정 안에 개발진흥지구가 적용되고 거기다 뭘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 단위 수립하는데 그걸 얼마까지 완화시켜준다? 원래 그 높이의 120% 이내에서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원래 높이보다도 20% 더 높게 해줄게. 거기가 뭐로 적용됐을 때만? 지구 단위 개발진흥지구가 적용됐을 때 개발진흥지구를 지구 단위로 정하면 거기서는 높이 제한을 120%까지 완화하겠다. 이거요. 지구 단위를 완화시켜 줍니다. 또 뭐도 있죠? 건폐율도 완화하고 용적률도 완화시켜 주죠. 그때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완화? 150%, 용적률은 200%까지. 아, 이거 세 번째 건데 먼저 썼다. 뭐부터 하자? 부설 주차장 설치부터 먼저요. 가장 중요한 게 부설 주차장 설치예요. 이거 꼭 부설 주차장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적있어. 안 한다는 건 몇 퍼센트 완화라는 얘기야? 100% 완화시켜주는 게 있죠? 어떤 경우는 100% 완화하죠? 첫째, 한옥마을을 주선한다. 차 없는 거를 주선한다.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 자동차, 자전거 전용, 그런 보행자 전용 도로, 이런 데서는 뭐가 필요 없어? 차가 못 들어가잖아. 그럼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굳이 주차장 확보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몇 프로? 100% 완화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각각 얼마씩 완화한다?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한다. 이것이 첫 번째 도시적. 그럼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먼저 제한해 보죠.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게 있어요. 무슨 제한? 건축 제한 완화라는 게 있더라. 이때 건축 제한 완화에서는 잘 봐요. 이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 말기가 첫 문제 날 가능성 높은 거니까 잘 보셔요. 무슨 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의 게 먼저죠. 다시 관리지역은 쪼개서 보존관리, 여기 생산관리, 이쪽에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지금 무슨 지역만 보고 있는 거야?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지금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니까 어디야?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야. 요 안이죠. 여기에 뭐가 지정된대? 개발진흥지구. 이거 뭐 졌다? 이런 데다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됐대. 그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이 지역에다가 뭐 짓는다면?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걸 뭐 해주겠대? 그걸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준대. 그럼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이렇게 해주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개발진흥지구에 일단 뭐가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거기서 무슨 계획이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할 수 있는데? 건축 제한을 뭐 할 수 있는데? 완화시켜 주는데 이 건축 제한을 요 지구 단위로 완화시켜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는 지켜야 하는 건 안 된다? 여기다 아파트하고 연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귀를 먼저 새겨야 돼. 그래서 도시적 외지역에다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진흥지구를 뭐로 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면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데 이 지구 단위로 뭘 완화시켜준다?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어. 못 짓는 것도 지켜줄 수 있어. 그렇다고 모든 건축물 다 지켜야 할까? 아니요. 두 가지만 빼고 뭐 아파트 연립적은 허용되지 않아. 이것만 빼고. 그런데 그래놓고는 다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 근데 말이야 도시적 외지역 중에서도 특히 개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무슨 지역? 계획관리죠. 이 계획관리지역에 뭐가 지정되고? 바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진흥지구를 뭐로 정했어?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했어. 그럼 지구단위 정해서 그때 무슨 계획 수립하는데 지구단위 수립하는데 그때는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기다가 뭐는 허용한다?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짓는다 못 짓는다? 여기서만은 지을 수 있다. 이 말귀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되게 쉬운 듯하면서 어려워. 이해를 잘못해. 근데 어려운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어디에다가 도시적 외지역에다 뭘 짓는데 여기다 뭘 지정한데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대. 그럼 개발진흥지구에다 뭘 지정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면 무슨 계획으로? 지구단위로 뭘 완화하는데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줘. 건물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그렇게 풀어주겠대. 그렇다고 모든 건물 다 지을 수 있어? 아니요. 두 가지만은 못 져. 뭐 못 짓는데 아파트 연립은 그걸 완화시켜주잖아. 못 져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한 곳에서만은 그거 지을 수 있어. 어디만? 계획관리지역 위에 뭐가 되냐면 개발지역이면 거기서는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할게. 이해되죠? 이 그냥은 말 못 알아듣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 순서가 중요해. 그 건너뛰면 아무것도 연결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렇게 촉촉촉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 정해놓고 지구단위 수립하는 거 원칙적으로 몇 년 내 수립해야 된다. 몇 년 내 수립해야 되죠? 3년 이내에 수립하라. 구역을 지정했으면 계획 수립하는 거 몇 년 내 할 것? 3년 내. 원칙을 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수립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뭐가 날라가? 여기 지금 뭐가 지정돼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거 있잖아. 그게 뭔다? 효력을 잃는다야. 거기 써있는 법조문의 뜻은 간단한 거야. 뭘 지정해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몇 년이 된 날까지 3년 이내에 뭐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를 수립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뭐가 날아간다?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간단한 거야. 자, 두 번째. 그래서 3년 내 뭘 수립했어? 지구단위를 수립했어. 근데 이 계획은 누가 입안을 제안해서 수립한 거야? 주민들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나요? 네. 우리 5가지 입안 제안서 있었는데 뭐면서 했더라? 기지산대입 있었죠? 그 중에 기지산대에서 지구단위 계획 좀 수립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입안 제안할 수 있었죠. 주민들이 입안 제안해가지고 뭐가 수립됐는데 그래 3년 이내에 지구단위 수립됐어. 그럼 지구단위만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일정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인허가 승인등을 받고 그 사업에 착수해서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몇 년이 될 때까지도 5년이 돼도 그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 그럼 어떤 효과? 5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뭐가 날아간다? 그 계획. 아까는 구역지정의 효력을 했죠. 지금은 그 주민들이 입안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 계획, 그 계획에 효력을 낸다. 그래서 구역지정의 효력을 내는 건 몇 년 내 안 했을 때 3년 내 수립하지 않으면 구역지정의 효력을 했고 이 계획을 수립해놓고 사업 착수하는 걸 몇 년 내 안 하면 5년 내 안 하면 그때는 계획 수립한 게 효력을 잃는다. 아셨죠? 그렇게만 딱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3년과 5년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됐죠? 예, 여기까지가 모여가는 거, 지구단위 가는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뭘 살펴본다? 이제 개발의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쉬었다 가시죠.